내가 최상급지, 상급지가 목표다라고 하면 투자만 해서는 가기가 어렵고요. 투자 플러스 이 소득이라고 하는 부분이 반드시 같이 늘어나야지만 저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아빠입니다. 오늘 제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구독자분의 사연을 좀 읽어보고 같이 부동산 투자 고민 상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4억 5천 여유자금 투자 궁금해요 라는 사연이었고요.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아빠 구독자입니다. 저는 입사 후 매달 200만원씩 저금하여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결혼을 하게 되었고 와이프는 저의 전셋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전세 만료가 9월경이어가지고 신혼부부가 첫 재테크를 시작하려 하는데 각자 평생 부지런히 적금 넣어 만든 돈이라 너무 소중해 신중해지게 되네요. 방향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본 정보를 좀 말씀드려보면은 30대 중반의 신혼부부 시고요. 인천 청라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 정보를 보면은 현금이 2억 5천, 부부 합산으로 월 실수령액이 한 700만원 중반대 정도, 아파트 전세금에 2억 6천 정도 들어가 있으니까 요게 이제 현금화가 8월에서 9월이면은 전세 만료 시점에 가능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목표를 말씀하셨거든요. 40대 후반에는 강남 진입이 목표다라고 하셨고 여러 가지 지역들을 저한테 이제 글로 적어 주셨어요. 그건 이제 칠판에 하나하나 좀 따져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현재 상황에서 30대 중반의 신혼부부고 월소득이 한 750만원이고 가용 시드가 한 4억 5천에서 최대한 5억 정도 있으신 분이거든요. 거주하고 투자는 이제 분리하려고 하는 거고, 근데 최종 목표가 이거잖아요. 40대 후반에는 강남 진입이 목표다라고 하셨는데 강남에 대한 급지도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강남이 사실은 이제 다 같은 강남이 아니라는 얘기죠. 구분을 해보면 강남에도 보면 최상급지라는 지역이 있고 상급지라는 지역이 있고요. 중급지라는 지역이 있어요. 굳이 이제 금액대별로 좀 나눠본다라고 하면 최상급지는 압구정 반포가 되겠죠. 상급지라고 할 수 있는 걸 보면은 순서는 크게 상관없이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포, 서초, 대치 이런 지역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급지라고 하는 지역은 뭐냐면 송파, 수서, 일원 이런 지역들이거든요. 금액으로 보면은요, 최상급지는 일부 아파트는 여기는 뭐 50억이 이렇게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상급지라고 하는 지역들은 이제 30억이 좀 넘어가고 있죠. 그리고 중급지라고 하는 지역은 잠실 지역만 일부 제외하고 이런 지역의 중소형 아파트들은 10억대로 하는 아파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상황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향성이. 특히 이제 내가 최상급지, 상급지가 목표다라고 하면 투자만 해서는 가기가 어렵고요. 투자 플러스 이 소득이라고 하는 부분이 반드시 같이 늘어나야지만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 양극화가 더 벌어지고 있어요. 좁혀지는 게 아니라 더 벌어지고 있거든요. 우리는 어차피 직장인이잖아요. 계속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축을 하면서 내가 살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로 투자만은 할 것이다 라고 하면은 이런 지역이 사실 현실적으로 가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라고 생각이 돼요. 소득이 늘어나지 않으면. 그래서 현실적으로 목표를 요런 지역으로 우리가 타겟팅을 해가지고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하셨는데 인천에서 거주하면서 3천에 120 월세집을 구한 뒤 남는 자본으로 현재 성동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를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뭐 행당 대림, 센트라스, 응봉 대림 1차, 왕십리 자이나, 공덕에 있는 도화 현대, 신곡동 레미안 1차 주변 갭 투자하여 거주 분리 계획이었으나 가격이 갑자기 올라가지고 매수 망설이고 있어요. 특히 성동구가 현장에 가보니 많이 더 올라 있어요 라고 질문하셨거든요. 이거에 대한 답변은 뭐냐면 성동구라고 하는 지역하고 공덕이라고 하는 지역을 쭉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가용 시드가 4.5억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전세가율로 계산을 해봤을 때 딱 10억 내외짜리 주택이 소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택들로만 계속 나열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주택들의 전고점 시세를 보면은 딱 12억 내외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가 더 오를 거를 기대하고 투자를 하는 거냐라고 하면은 2억 정도를 더 벌기 위해서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계속 찾아도 이 시드를 가지고 전세가 갭을 계산을
해봤을 때 이런 주택 수만 계속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급지적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요. 시세 차익 측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보는 게 좋냐면 이거를 정리를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전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좀 크고요. 물론 최근에 약간 좀 반등한 지역들도 있으니까 참고해가지고 최근 실거래가 기준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 중에서 사실은 금매를 잡는 게 맞아요. 지역을 좀 넓혀서 정리를 해서, 왜냐하면 아주 큰 차이가 있지 않잖아요. 내 가용 시드에서 전세가로 계산을 해보면은 이런 지역들만 계속 나타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결정은 지금 뭐 가격이 올랐다라고 하는데요. 아직 본격적으로 반등이 된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정리를 해서 서둘러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질문하신 것 중에 내년에 자녀 출산 계획인데 장모님 댁이 광명이라서 광명 철산동이나 일직동 9억 이하의 신축 아파트 매매 후 내년 신생아 대출로 실거주할지 고민입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명, 철산이나 일직동 일대에 9억 이하의 전고점이 딱 11억이었거든요. 위에 있는 아파트들과 아주 큰 차이가 나지 않고요. 투자를 할 거다라고 하면은 이런 선택지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광명은 지금 광명 뉴타운이라는 데가 있어요. 광명역 사거리를 끼고 그 주변이 신축 아파트로 바뀌고 있거든요. 정비사업으로. 근데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광명 뉴타운의 25평 아파트 가격이 한 7억 초반에서 중반 이하 가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전세를 끼면 자기 자본으로 한 2억에서 한 3억 정도면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혼인신고 여부가 좀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다면 이런 아파트를 두 채를 사도 되겠죠. 아내 이름으로 사고 남편 이름으로 이렇게 두 채를 사서, 그러면 두 채가 다 비과세가 될 수 있거든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 정도 주택 가격이 전고점이 한 9억대 초반까지는 갔었던 주택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도 2억을 벌고 여기서도 한 2억을 벌 수 있는 룸이 생기죠. 그래서 이거를 벌고 나중에 상급지를 갈아타는 시드로 마련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비교를 해보면 되죠. 내가 성동구나 공덕을 가도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요. 광명 철산에 한 채를 9억 이하짜리를 사도 룸 자체는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선택을 할 바에는 광명 뉴타운을 아예 가성비로 보면 투자성으로 봤을 때는 7억대 초중반 되는 거를 두 채로 검토를 하셔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투자 관점에서는 이게 가장 높은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혼인신고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선택지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죠. 주택수에 다 잡히니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결국에는 40대 후반에 강남 진입이 목표라고 하면은 어떤 게 목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현재 시점에 한 5억 이하의 자본이면 이런 지역을 지금 사놓을 수도 있어요. 이런 지역에 그러니까 중소형 아파트를 정비 사업이 사실 사업 속도가 좀 빨리 진행을 내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기에는 재건축도 있고요, 재개발도 있고요. 그런 지역들이 있으니까 여기를 차라리 사놓는 게 저는 첫 번째 선택지인 것 같고요. 사실 가격이 많이 오르진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공사비 이슈로 정비 사업을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드는데 역설적으로 투자의 기회가 있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번 선택지로 이런 지역들을 미리 우리가 현재 시드면 사놓을 수 있다, 굳이 돌아갈 필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두 번째는 만약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요 2번의 선택지 있잖아요. 두 채 전략을 가져가는 거죠. 각각 비과세를 받아서 향후에 상급지 갈아타는 시드로 갈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이 여기가 3번이에요. 성동구 공덕 일대 아파트를 지금 사서는 2억, 많아야 3억 정도 기대할 수 있는 투자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평균 이상을 월등히 뛰어넘는 투자법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세 가지 방향성으로 이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